안 할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f 5분의 1, f 5분의 2, f 5분의 3 쭈루룩 해서 f 5분의 10까지 집어넣는 겁니다. 그쵸? 그렇다 하면 그들을 각각 구하기 위해서 이 값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5분의 1부터 시작해서 5분의 10까지 변화하는 값들을 더하는 건데요. 여기 볼래요?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대해서 x가 있는데 x가 구간에 따라서 굉장히 fx가 달라지는 형태죠.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이거요 구간 나눠요 라고 바로 대답하셨을 거예요. 그죠? fx가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바뀝니다. 가장 중요한 건 x의 n제곱의 변화를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x가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을 때 x의 n제곱은 0으로 갑니다. 이 문제는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으니까요.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이때 x의 n제곱은 0으로 갑니다. 그러니까요. 여기가 0으로 가네요. 여기도 0으로 가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1분의 0이니까 fx는 0입니다. 그쵸? 줄을 맞춰야 되니까 여기다 쓸게요. 0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중요한 한 가지 더는 x가 1일 때죠. x가 정확히 1이 되는 순간 여러분 어때요? 1 그냥 대입해봐요. 1 더하기 1 분모 2고요. 분자는 2가 되니까요. 2분의 a가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은 x가 1보다 클 때인데요. x가 1보다 커지는 순간 2의 n제곱 같은 거 생각해봐요. 무한대로 가죠. 매우 커집니다. 무한대로 갈 때에는 무한대로 가는 그들이 중요하죠. 여기는 결국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무한대로 갈 때 최고차항으로 나눠주면 0이 되니까요. 이 둘만 본다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최고차항 개수 읽으라 그랬죠? 얼마가 돼요? a가 됩니다. 그래서 x가 1보다 클 때에는 a. 총 이렇게 세 가지로 fx가 나눠집니다. 그렇죠?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걸 알았다면 그 다음은 굉장히 쉽게 풀었을걸요. 대입해보라고 했잖아요. 시그마를요 엄청 멋지게 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자연수의 거듭제곱 합 그걸 쓰는 문제들도 있죠. 뭔가 그럴싸한.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은요. 시그마는 일단 대입해보고 규칙을 추론하고 이런 문제들이 훨씬 많아요. 즉 K에다가 1 집어넣은 F가 5분의 1이잖아요. F가 5분의 1이에요. 5분의 1이랑 여기 들어가네요. 5분의 2도 여기 들어가죠. 5분의 3도 여기 들어가죠. 아, 1이 되는데 기준으로 하겠네요. 즉 F 5분의 1부터 F 어디까지? 5분의 4까지는 여긴 얼마가 돼요? 전부 다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 되다 보니까 0입니다. 우리 지금 이들의 합 구하고 있거든요. 의미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이 중요하죠. F 5분의 5는요. 이거 1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나온대요? 얘는 2분의 a가 나온대요. 이거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 풀 때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다 1 대입해서요. 2분의 1 이렇게 쓰실 수 있을걸요? 그렇게 하신 거 아니죠? 네. x는 x0입니다. 여기서요. fx가 뭐든 간에 상수 형태로 나오는데 그 값이 2분의 a인 거니까요.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여기는 x가 1일 때 2분의 a인 거고 여기는 x가 무엇이든 a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남아있는 f 5분의 6부터 어디까지? f 5분의 10까지 얘네는 결국 1을 넘어섰으니까 각각이 다 얼마가 돼요? 각각이 다 a가 됩니다. 그런 게 몇 개? 6, 7, 8, 9, 10 총 5개죠. 아까 얘기했던 정수의 개수로 생각하면 10에서 6 빼고 1 더하니까 5개 맞죠? 그쵸? 자, 결국은 이 총 합이 얼마가 된대요? 33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마무리만 지으면 되겠네요. 어차피 0 되는 부분은 생각할 필요도 없죠. 그냥 아웃 날려도 됩니다. 어차피 0 되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긴 그냥 0이라고 생각을 하고 차근차근 가보시면 2분의 a 더하기 5a가 얼마? 33이래요. 즉 2분의 11a가 얼마? 33. a는 얼마? 6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죠. 네. 자, 풀이를 보고 나면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마 아니었을 텐데요. 사실은 생각해내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요. 지금 제가 알려드렸던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좀 넣어놨으면 좋겠어서 제가 조금만 따로 빼서 정리를 해볼게요. 뭐냐면 x의 n제곱이 어디로 다가가는지를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x의 n제곱 형태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는요, 구간을 나눕니다.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2보다 클 때, 이거일 때, 뭐 마이너스 1일 때 총 4개로 나누죠? 총 4개로 나눠요. 즉 x가 뭐인 거? 마이너스 1인 것과 1인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얘네를 기준으로 바깥쪽에 해당하는 게 어디예요? 얘죠, 얘. 그쵸? 그 다음에 안쪽에 해당하는 게 어디예요? 여기 있죠? 각각 x가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총 4개의 구간으로 많이 나눕니다. 그 다음 fx를 구하는 건데요. 얘를 제가 그냥 fx라고 두면 가장 간단한 형태입니다. 이럴 때 fx는 어디로 가요? 얘는 0이 된다고요. 절대값 x가 1보다 작다는 거, 예를 들면 뭐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것은요. n제곱을 해주면서 값 자체가 어때요? 0으로 가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fx는 0이 됩니다. 1 대입하면 이럴 때는요. 1 대입하면 무조건 여기는 1이 되잖아요. 그죠? 그쵸? x의 n제곱이든 x의 n 플러스 1제곱이든 x의 n 마이너스 1제곱이든 x의 2n 마이너스 1제곱이든 1을 대입하는 순간 1이 됩니다. 좋죠. 그쵸? 좋아요. 자, 그런데 얘를 먼저 할까요? 마이너스 1제곱은? 마이너스 1의 n제곱 형태는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n이 홀수였다, 짝수였다,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달라지잖아요. 그쵸? 무한대로 가는 n이지만 달라지기 때문에 값을 정할 수가 없어요. 값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x n제곱에 대해서는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얘는요. 얘는 어때요?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라고 하면요. 2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 같은 거 생각할래요? 2의 n제곱은 보나마나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죠. 자, 무한대로 갑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2의 n제곱 같은 건?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8, 16 어때요? 크기 자체가 굉장히 커지지만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를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얘는요. 플러스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적어 놓긴 할 텐데요. 플러스 무한대로 쭉 다가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쭉 다가가는 게 아니라 이제 양수일 때는 플러스 무한대로 다가가는 게 맞지만 음수일 때는 x가 음수일 때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요, 요걸 정확히 이렇게 쓰기보다는 얘들을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크기가 엄청 커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얘가 결국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그 유형으로 쓰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이 유념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마이너스 1은요. 왔다 갔다 진동하다 보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라는 말에 너무 집중을 하신 나머지 문제를 틀릴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문제가 만약에요. x의 2n제곱 또는 x의 2n 마이너스 1제곱 이런 형태로 나왔다면 그때는 마이너스 1도 딱 정확한 값을 갖죠.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어때요? 이때는 1이 되죠. 이때는 마이너스 1이 되죠. 즉 n제곱으로 다가가는 거에 있어서요. 짝수인지 홀수인지가 분명하게 결정이 되어 있다면 그때는 마이너스 1도 극한값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마이너스 1 대입한 함수값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덮어놓고 마이너스 1일 때는 안 돼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무조건 마이너스 1도 넣어서 아 왔다 갔다 하니까 이때는 없네. 아 이때는 있네. 이걸 차근차근 생각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구간을 이런 형태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낸다는 거. 문제마다요. 이 함수의 극한 문제는요. 구간을 나눠서 풀어야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간 나누기를 잘할 수만 있어도요. 훨씬 더 쉽고 편안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으니까요. 이 구간 나누는 거를 좀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문제마다 정말 다르게 나오고요. 가장 기본형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다뤄드린 겁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가장 기본형에 해당하는 x의 n제곱을 다루는 문제였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물론 수능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의 이제 모의고사 시험장에서 보려고 하면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해하는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특히나 하나 더는 시그마는 하나하나 대입해서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를 빠르게 체크하는 것도 좋다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을 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참 어려워하는 문제죠. 수열의 합과 관련된 증명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빈칸을 추론하는 문제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빈칸 추론 문제가 가장 쉬운